들리나요? 들리나요? 들리시면 숫자 1번 한 번만 쳐주세요.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돼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세롬이고요. 지젠느 77님 그 고발뉴스 관련된 그 팩트체크 영상 여주셨는데 그 내용은 일단 제가 비공개로 돌려놓은 상태예요. 일단은 뭐 이상호 기자님의 스탠스가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뭐 추가적으로 다른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뭐 제가 굳이 적들을 많이 늘릴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상호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개청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좀 섣부르게 말씀드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을 일단 보류 비공개로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식 뭐 시장이 미쳤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일단 주식 이야기하고 뭐 나중에 또 라이브 때 이런저런 이야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시장이 나쁘지 않죠. 뭐 굳이 뭐 종합 지수로 따지면은 이렇게 움직였어요. 지금 거의 코스피 종합 주가 지수가 3% 각각의 2.74% 마감됐고요. 코스닥도 장난 아니죠. 파란 선, 빨간 선이 코스피고 파란 선이 코스닥인데 코스닥도 그만큼 올랐어요. 마찬가지로. 뭐 이거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연휴 기간 내내도 마찬가지고 그 사이에 지금 미국 증시가 한 6%에서 한 7% 가깝게 반등이 나온 상태예요. 하루에 반등이 나온 게 아니라 4일 연속 토탈로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고 오늘 밤에 이제 미국 8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CPI가 발표되는데 뭐 예상으로는 한 0.1% 정도 떨어져서 피크아웃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살짝 떨어지는 걸로 발표가 될지 아니면은 시장이 알고 있는 컨센서스를 위배돼서 조금 다른 데이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예측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은 뭐 이번 달 말 20일 이후에 한 9월 20일, 21일, 20일 요 정도의 FOMC 또 금리 발표가 있을 텐데 거기까지는 뭐 시장이 다 예측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지금 주가에 다 녹아있는 상태인데 그 이후에 뭐 11월 달이라든지 앞으로 내년 요 FOMC의 금리 기조가 어떻게 될지 아무래도 조금 좀 더 신중해지지 않을까. 올릴 만큼 올렸고 인플레도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조금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랠리가 나온 부분이 있고 그렇게 글로벌적으로 미국 시장과 여러 가지 뭐 인플레라든지 피크아웃이 되고 환율도 오늘 좀 떨어졌죠. 1380원 수준에서 1700원대로 떨어진 부분이고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뭐 외환 보유고라든지 뭐 무역 수지라든지 안 좋은 경제 지표를 대변했던 그런 요소들이 조금 희석되고 긍정적인 부분들, 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고 환경, 뭐 친환경, 뭐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약간 조선 쪽, 그리고 뭐 2차 전지, 그리고 가장 반가웠던 거는 오늘 삼성전자가 보시면은 봤으니까 삼성전자 먼저 말씀드릴까요? 삼성전자가 이제 장중에는 한 5%까지도 찍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4.5%로 마감이 됐어요. 삼성전자가 거의 뭐 4% 찍는 시장이 뭐 1년에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관심 종목, 제 관심 종목에 있는 종목 중에 빨간불이 아닌 게 없어요. 딱 하나 빨간불이 아닌 건 이건 인버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이기 때문에 이건 다 인버스는 주가가 올라가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상적인 종목은 다 올랐어요. 정상적인 종목은 다 올랐고 이 인버스의 반대가 레버리지인데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6% 코스닥 150 코스닥 종목 중에 상위 150개 종목을 만드는
만들어 놓은 그 ETF 레버리지는 오늘 6%가 뛰었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거의 뭐 2% 넘게 뛰었기 때문에 3% 잡고 6%가 뛰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장이 미쳤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이 미친 게 아니라 제가 썸네일에 적은 것처럼 비정상의 정상화가 진행되는 시장인 거죠. 비정상의 정상화. 네, 사랑이니까 아픈 거다님 안녕하시고요. 네, 지제네 실심님은 아까 말씀드렸고, 가안님도 자리하셨네요. 싱님, SING, 해크니 제이님도 채팅 쳐주셨고요. 채팅을 치지 않으시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알 수가 없죠. 제가 일단 채팅 친 제가 계시다고 파악이 된 분들께는 다 인사드렸고요. 주식이 이런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자신이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실력인지 아닌지를 먼저 가늠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럴 때 주식을 투자하셔야 되시고, 시장이 한 열흘 가까이 미쳤죠. 그럴 때는 아무래도 잘 피해 계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시장에서 존버를 타고 그런 시장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은 힘든 거죠. 이게 지금 정상이고, 한 이전에 열흘 가까이가 비정상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주식이 어려운 거죠. 이거는 제가 과거에 예전에 거래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저거보다 더 공격적으로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작년 1월 달에 이제 은행 관두고, 작년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전업이었죠. 그 전에는 거의 반 전업이었는데, 잠깐 하나 그 사진인데, 제가 예전에 거래했던 부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보시면은 이거는 유진투자증권 어플, 예전에 그 스마트 챔피언이라는 유진투자증권 어플에서 제가 지금 스크린샷을 잡은 건데, 2016년부터 여기는 2022년 9월 13일까 가장 최근까지 잡았는데, 가장 최근에는 거래한 게 없고, 작년 4월 달이 마지막 거래죠. 이 어플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5년 동안 대략 5년 동안 거래한 모든 거래 금액과 내역을 뽑은 거예요. 근데 이게 스크린샷이기 때문에 움직여지진 않고, 자, 매수한 총 금액이 150억이죠. 매도한 총 금액이 148억? 이 차이가 한 1억 5천 정도 나는데, 1억 5천 정도 나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실현 손익이 700만 원인데 마이너스 700만 원이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150억에서 기대하시면은 한 0.06%, 그러니까 0.1%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0.1%가 안 된다는 얘기는, 여기 매매 비용에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세가 저 때는 과거에는 0.3% 때도 있었죠. 지금은 0.2% 수준이지만, 그러니까 0.3%가 거래세인데 거래세보다도 손해를 안 봤다는 얘기야. 거래세를 내고 나서도. 그러니까 그냥 또이또이 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5년 기간 동안 그냥 본전치기 했다. 150억을 거래했는데 본전치기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시장에서 돈을 안 잃을 수 있을 정도, 수십억을 거래하든 수백억을 거래하든 이 정도 수준이 돼야지 시장에서 싸워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깨지고,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깨지고, 손해는 손해대로 나고. 그러면 일단 비중을 실는 게 아니죠. 주식 투자를 하시기 전에 어느 정도 내가 주식 투자에 대한 실력이 있는지 비중을 실지 마시고, 먼저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주식 투자하는 게 맞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볼 수 있는 척도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일단은 한 주씩 두 주씩만 사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망가질 일이 없는 종목들이거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도 뭐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50만 원 찍었다가 살짝 3천 원 밀려가지고 49만 7천 원인데 결과적으로 시장만 버텨준다면 시장보다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어느덧 35만 원대까지 밀렸던 종목이 어느덧 15만 원이 올라서 50만 원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35만 원짜리가 15만 원 올랐다는 얘기는 뭐 40% 이상 올랐다는 거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살짝 시초가보다 밀려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음봉이 뜨긴 했지만 가격은 올랐죠. 18만 6,500원이니까 뭐 이 종목도 당연히 20만 원대 위에서 놀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거 지금 아래쪽에 뉴스 나와 있는 부분 뭐 셀트리온이 아바스니 시밀러하고 똑같다. 오리지널 약과의 어떤 약효의 동등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다라고 판정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기사들은 추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MC 더민주님 오셨어요. 네, 박은실 님도 안녕하시고요. 자,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서두를 한번 깔았고요. 현대차 먼저 볼게요. 현대차. 뉴스 먼저 볼까요? 지금 오늘은 뭐 20만 원대에서 뭐 등락을 거듭하다 뭐 크게 움직이진 않았지만 일단 가격이 빠지진 않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뭐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우리나라가 뭐 일방적으로 손해볼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협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전기차 부품 테마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현대제철이나 뭐 현대차 보시면은 현대차 전기차는 지금 내연기관이 아니라 전기차만 이야기한 겁니다. 현대차 중에서 전기차 판매는 작년 대비해서 70%가 성장했다는 얘기. 무지하게 성장하는 거죠.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내연기관은 점차 저탄소 녹색 성장 기조에 따라 갖고 퇴출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대체가 되겠죠. 내연기관 차들이 전기차나 수소차로 승용차 같은 경우에 전기차로 주로 대체가 될 거고 상용차, 버스나 트럭 같은 상용차는 수소차로 대체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기차 부분에서는 70% 생산이 늘었다. 지난해에는 뭐 25,000대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44,000대니까 뭐 비교할 수 있는 부분 뭐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70%씩 성장하는 시장이 있나요, 지금? 이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이제 20만 원대 찍고 나서 조금 살짝 가격 조정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그래도 20만 원대 위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죠. 현대차 관련돼서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 슈퍼맨님 18만 원 중반에 현대차 팔려다가 새롬님 말씀 듣고 그냥 두었더니 20만 원 넘었다. 네, 일단은 만약에 일단 18만 원에 들어가셨으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만약에 20만 원이 의미 있게 깨진다. 예를 들어서 2% 이상 그날 현대차가 2% 이상 밀리면서 20만 원대가 깨진다 싶으면 일단 익절하세요. 뭐 19만 9천 원이 됐든 19만 8천 원이 됐든 익절하는 게 맞아요. 익절한 다음에 다시 사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냥 뭐 팔면은 끝나는 거, 사면은 끝나는 거 그게 아니라 계속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샀다 팔았다. 그 추세를 따라서 뭐 살짝 소나기가 쏟아진다 싶으면 살짝 피해가지고 익절한 상태에서 어차피 2% 이상 빠진다는 얘기는 밀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더 싸게 비싸게 팔아서 싸게 다시 사면 되는 거고 싸게 샀으면 다시 또 비쌀 때 팔면 되는 거예요. 주식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 노하우가 안 쌓이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일단 현대차는 더 보실 수 있어요. 더 보실 수 있는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뭐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뭐 안 좋은 뉴스나 뭐 이런 부분으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될 거다가 아니라 대응의 어떤 기준을 잡고 가시라는 거예요. 물론 우상향 할 거지만 만에 하나라도 흔들린다면은 의미 있게 흔들린다면 2% 이상 밀려서 20만 원이 깨진다 싶으시면은 뭐 20만 원에라도 뭐 19만 9천 원에라도
일단 팔았다가 더 싸게 다시 사면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계세요. 만약에 뭐 행보치거나 더 계속 비싸진다 하면 전혀 정리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늘 드리는 말씀이죠. 언제 사야지 되는지, 어떤 자리에서 팔아야 되는지, 일단은 지금 익절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익절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익권에서 조금 충격적으로 좀 빠지는 모습이 나온다 그럼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몰라, 그냥 대응 안 할래, 그냥 뭐 한 10년 5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뭐 몇 년 지나면은 알아서 올라 있겠지, 이런 건 주식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자, LG에너지솔루션, 뭐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여러 가지로 뭐 IRA 관련돼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그거는 협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 일단은 뭐 LG에너지솔루션도 미국에다 공장을 세울 거고, 뭐 유럽이 됐든 미국이 됐든 뭐 아시아 쪽이 됐든 이 2차 전지 관련된 전기차는 계속해서, 아까 현대차에서 뭐 전기차 생산량이 70% 증가됐다, 판매량이, 그 부분이 나온 것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유럽도 마찬가지, 뭐 미국도 마찬가지, 시설을 계속 늘려가겠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건데, 그 어쩔 수 없는 그 추세에 가장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거는 LG에너지솔루션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LG에너지솔루션이 이렇게 계속 올랐어요. 여기서 살짝 조정을 받았을 뿐, 계속해서 뭐 35만원대에서 지금 50만원 가까이니까 40%가 오른 거예요. 요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2달 남짓이죠. 2달 남짓에 40%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알고 있다. 다 아는 거예요. 이거 다 아는 건데, 문제는 이제 타이밍을 못 잡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지금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신규 진입이냐, 그때는 좀 물음표라는 거죠. 거기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일단은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잘 즐길 수 있는 구간이죠. 오늘도 계속 마찬가지예요. 뭐 나쁜 이야기는 없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관련해서 퍼포먼스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뭐 거래량도 그렇고 움직임도 훼손되는 게 없어요. 훼손되는 게 전혀 없이 잘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두산피얼셀, 좀 약한 느낌이죠. 좀 약한 느낌인데 바닥은 친 것 같아요. 그 두산피얼셀도 뭐 비슷한 테마예요. 뭐 현대차, 뭐 LG에너지솔루션, 비슷하게 이런 전기차가 각광받는 이유도 저탄소 녹색 성장이고, 이 저탄소 녹색 성장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든 뭐 풍력이든 이 두산피얼셀 같은 수소든, 결과적으로 현대차는 전기차, 수소차 다 할 거고, LG에너지솔루션이 할 수 있는 건 2차 전지 전기차인데, 결과적으로 두산피얼셀이 수소차를 할 거예요. 수소차에 이제 연료전지가 되는 부분을 하겠죠. 아직까지는 LG에너지솔루션급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LG에너지솔루션급이 될 수 있는, 두산피얼셀도 대기업입니다. 두산그룹. 그냥 쉬운 뭐 그냥 만만한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워낙에 지금은 당장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가도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니까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빠졌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고마운 거예요. 이렇게 저가로 떨어진다는 거. 4만원대까지 찍었다가 4만원에서 35,000원이니까 5,000원이 떨어진 거면은 뭐 10% 이상 박앤세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이 자리라고 하면 무조건 사시겠죠.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50만원 어간인데 저기서 10%가 깎여가지고 45만원대다. 그럼 사야지. 근데 제가 지금 50만원대니까 말씀을 못 드린다잖아요. 이 자리에선 무조건 샀어야지. 지금 두산피얼셀 이 자리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힘있게 갈지, 뭐 횡보하면서 꾸역꾸역 버티면서 갈지는 모르겠지만, 자리 때는 두산피얼셀이 이 자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주는, 조정받는, 눌림목을 주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렇다고 이 종목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종목도 공부를 잘 하시면서, 모든 종목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막 들이대는 건 아니고, 두산피얼셀이 과연 어떤 산업
섹터가 있는지, 앞으로 기술력이 어떻게 될지, 시장 점유율이 어떨지,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다 따져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고, 비중을 실기 전에 한 주만 사서 트레이딩을 해보고 워밍업 몸풀기를 해보고 나서 진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타이밍이 맞다, 그때 가서 비중을 실는 거지, 공부 안 하고 미리 비중 어떤 종목도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전자 할아버지도 미리 비중 실는 거 아닙니다. 여기 지금 두산필세 관련돼서 뭐 글로벌 수소 프로젝트가 확대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용차는 전기차 쪽이 많을 거고요, 버스나 트럭은 수소차 쪽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뭐 다울투자증권은 두산필세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구 목표가가 44,000원, 지금 35,000원인데 44,000원이 뭐 9,000원 정도가 업이면은 20%가 넘는 거죠. 보시면은 뭐 하나증권, 유진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뭐 삼성증권, 대다수 목표가가 이래요. 목표가 이런 상태고, 여러 가지로 투자 성과 창출의 관건이다.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이 두산 퓨얼셀의 SK 이노베이션이요? SK 이노베이션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안 보일 거고요. SK 이노베이션 한번 볼게요. 일단 자리 때 제가 다시 볼게요.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비중 먼저 실지 마시고 조금씩만 모아 가시죠. 너무 비중 많이 실지 마시고요. 지금 이게 3개월이거든요. 나름대로 조정받고 오르고 다시 조정받을 때 여기까지 안 떨어지고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18만원 살짝 깼다가 지금 상승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 정도에서 뭐 19만원 언저리 19만원 언저리가 안 깨지는 게 맞는 건데, 시장이 조금 충격적으로 나오니까 살짝 깼다가 회복되고, 이번에도 뭐 살짝만 깼다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위기만 타면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마찬가지로 전기차인데 분위기만 타준다면 20만원대 이상으로 날릴 수는 있어요. 날릴 수는 있는데, 그 분위기가 LG 에너지 솔루션만큼 뭐 외국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수 주체들이 똑같이 평가해 줄 거냐, 똑같은 섹터긴 하지만 그렇게 똑같이 평가해 줄 거냐는 살짝 물음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전망은 좋죠. 2021년 작년까지의 매출 실적인데 요렇게만 된다면은 당연히 20만원대 후반 또는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 이상까지도 갈 수도 있는데, HLB 파세요. 무조건 파세요. HLB는 말할 것도 없어요. 무조건 파세요. 얘기해 드릴 건데 일단 무조건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실로님 같은 경우엔 제 주식 방송은 처음 보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HLB에 대해서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욕을 했는데 HLB는 부정적이에요. 일단 보시다시피 이 부분에 살짝 출렁거렸던 부분은 여러 가지로 이제 투자를 많이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돈이 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수주 잔고도 어마무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게 그 정도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안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물적 분할도 한 부분이 있고, 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사실상 LG 에너지 솔루션도 LG 화학에서 물적 분할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저런 부분이 살짝 변수가 있긴 해요. 살짝 변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비중 실치는 마시고요. 조금씩 한번 모아가는 쪽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SK 이노베이션은. 실로님은 근무 시간이에요? 그럼 나중에 한번 보세요. 나중에 HLB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꼭 보세요. 자, 다시 제 주식창으로 돌아와서 요렇다.
일단 두산 필요셀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말씀드릴게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만원대 밑에 있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러고 있으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을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이게 차트가 깨졌네. 왜 이렇게 보이는 거지, 차트가? 주봉이 깨져버렸네. 왜 있다구냐. 주봉은 깨졌고요. 제가 이거 설정을 다시 해야 되네. 일단은 자, 이런 식으로 38만원 뭐 40만원을 위협하던 주가가 박살이 났죠. 저 38만원을 40만원을 위협했던 38만원대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2020년 말이에요. 2020년 말인데 2년도 안 됐죠. 2년도 안 되는데 반토막도 더 나 있는 상태예요. 지금 18만원이니까 반토막이면은 19만원은 돼야 되는데 18만 6천원이니까 반토막도 더 나 있는 상태고, 자, 그러면은 그 사이 2020년에서 지금 2022년 그 사이에 셀트리온이 돈을 못 벌고 있냐? 전혀 아니거든요. 펀더멘탈 보시면 기본적인 분석으로 보시면은, 자, 2020년 때 2021년 시간이 지난 것과 관련해서 빠진 게 전혀 없어요. 매출이 빠진 게 전혀 없어요. 매출도 마찬가지, 영업이익도 마찬가지. 근데 주가가 반토막이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유한양행이나 종근당이나 뭐 녹십자나 문제 있나요? 이 회사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유한양행, 종근당, 녹십자 1도 없죠. 근데 셀트리온은 지금 유한양행이나 녹십자나 종근당보다 돈을 더 잘 벌어요. 전통적인 어떤 제약업체 중에 강자가 제가 말씀드렸던 뭐 유한양행, 종근당, 녹십자 이런 회사인데, 셀트리온 신생이긴 한데 뭐 최근 뭐 10년, 15년 남짓 갑자기 등장한 혜성처럼 등장한 회사긴 하지만 그 어떤 회사보다 돈을 잘 벌죠. 그렇다고 뭐 어떤 특정한 약에 집중되어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양한 바이오시밀러 보시면은 지금도 오늘도 여러 가지 이 아바스틴 오리지널 약 관련돼서 이 바이오시밀러가 이 아바스틴과 똑같은 동등성의 효과를 갖고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기사가 나오는 것처럼 약물이 한두 개가 아니야. 가장 뭐 대표적인 건 램심하고, 그리고 뭐 치료제로 따지면 레키로나주죠. 뭐 코로나 치료제든 바이오시밀러든 이런 약물들에 대해서 글로벌, 우리나라 판매망이 아니라 글로벌 판매망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이미지가 좋아요.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말씀드리면 제약회사는 이미지가 첫 번째죠. 이미지가 첫 번째인데 글로벌적으로 이미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무너질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유한양행 같은 회사가 뭐 분식회계 할 거라고 생각하고 비자금 조성할 거라고 생각하고 허짓거리 할 거라고 1도 생각 안 하잖아요. 유한양행은 나름대로 사회적 공헌도 굉장하게 많이 하는 회사고, 이 유일한 박사 자체가 굉장히 존경받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뭐 회사의 이미지도 좋고 영업망도 잘 만들었고, 다양한 파이프라인 약물들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개발되고 있고, 이 셀트리온 연구소의 어떤 연구 역량, 새롭게 계속해서 약물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부분도 뭐 그 어떤 제약바이오 회사하고 비교해가지고 1도 떨어지는 게 없는데 주가가 반토막. 마찬가지야.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완전 이거보다 더 쌀 수 있나요? 워낙에 시장에 망가져 있는 상태니까 이런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셀트리온이나 이런 기업들이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뭐 36만원 이러던 주가가 지금 10만원, 11만원 이러고 있으니까 정말 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뭐 세로미는 장기 투자를 하라고 하진 않지만 계속해서 대응을 하시라고 하지만
정말 장기 투자할 거면은 HLB 같은 종목은 그냥 갈증나는 종목이에요. 지금 그리고 저는 HLB가 지금 가장 비싼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HLB 같은 종목에 어떻게 좀 경도되지 마시고 HLB 투자할 거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셀트리온 투자하는 게 5만 배 낫다. 5만 배 낫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셀트리온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자리 봤으니까 HLB도 한번 볼게요. HLB는 지금 자리가 이런 자리예요. 시장이 2% 넘게 달리는데 이 종목은 오히려 거꾸로 2%가 줄어든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오늘? 이 회사가 뭐 찌라시가 됐든 뭐가 됐든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뭐 유럽 암학회에서 뭐 발표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 모양이냐고. 이게 주가가 이 모양이라는 것 자체는 일부러 과도하게 누군가가 돈질로 끌어 땡겼다는 얘기예요. 주가 자체를 인위적으로 얘 회사 자체의 어떤 가치가 아니라. 윌링스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또 물어보시네. 그러니까 윌링스 투자하실 거면은 OCI나 하나솔루션 투자하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포기를 못 하시는 거는 그냥 미련 집착 욕심이에요. 왜냐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남한테 물어보고 투자한다는 거는 일단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한테 물어보고 투자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확신이 없는 거죠.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윌링스는 메이저가 아니잖아요. 일단 저는 이 HLB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보시면은 비싸요. 3개월 최고치잖아요. 3개월 최고치란 말이에요. 지금 이 가격 자체가. 그러면은 굳이 이 종목을 지금 들고 있다면은 무조건 팔아야 되는 자리죠. 싼 자리가 아니라 비싼 자리잖아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9월 13일 날 그 발표 나오면은, 지금 발표 나왔는지 내일 발표 나올지 저녁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꼬꾸라질 거예요. 무조건. 자, HLB ESM호서 간암 임상결과 발표, 모든 인종소 최장 생존기간 효과 확인. 이런데 왜 빠지나요? 그러니까 이게 뻥이라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종목을 투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이 종목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 의학계에 있는 전문가들도 마찬가지. 이게 만약에 진짜면 난리가 났겠죠. 이게 진짜면 난리가 나는데 주가가 이렇잖아요. 이거는 모든 건 주가가 말해주는 거예요. 일부러 돈질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반응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알고 있죠.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냥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좋은 회사면 이 회사가 왜 돈을 못 벌고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돈을 못 벌고 있어.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발표했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중국 암학회. 여러분들은 코로나19 때 뭐 시노백이나 시노팜 그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싶나요? 중국 암학회에서 인정해준 이 항암제를 과연 암 환자 중에 이걸 맞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미 이 리보세라닙은 이미 FDA에서 안 된다라고 결론을 받은 약효가 없다라고 결론이 난 약물이에요. 이미. 근데 그거 가지고 유럽학회 갔다가 뭐 중국 갔다가 다시 유럽학회 갔다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죠. 이 HLB의 리보세라닙은 이미 FDA에서 판단을 받았어요. 일단 얘네들이 뭔가를 되돌리고 싶으면은 FDA에서 판단을 받은 그 결론을 뒤집어야 되는데 그 결론을 못 뒤집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 암학회. 그냥 여기가 최고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쌀 때 파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니고 지난주 목요일날 파는 게 맞는 거였죠. 지난주 목요일날 그 최고가에 파는 게 맞는 거고 지금도 늦지 않았죠.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 또 오늘도 놓친 거죠.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쳐다보고 있을 가치가 1도 없어요. 쳐다보면 무조건 떨어지는 종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든 이슈 다 끌어당겨가지고 모든 이슈 있는 거 없는 거 영혼까지 다 끌어 모아가지고 돈질한 돈질로 띄워놓은 회사지. 이 회사 가치는 뭐다? 빵이다, 빵. 이 회사 가치는 돈을 벌고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은 다 마이너스잖아요. 500억, 800억, 1000억. 올해는 몇 천억이 찍힐지 몰라. 플러스 몇 천억이 아니라 마이너스 몇 천억.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바이오 종목을 재무제표를 왜 봐, 이 새끼야. 정신 차려. 바이오 종목 투자하면서 재무제표를 왜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주식 투자를 하지 마세요.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아까 셀트리온 재무제표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재무제표 보여드릴게요. 자, 2019, 2020, 2021. 자, 1000억, 2000억, 9000억. 보이시죠? 어떤 회사에 어떤 종목을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사람이지 뭐 이 종목을 투자하십시오. 이 종목 제가 리딩해드리고 추천해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차피 저는 전문가가 종목 찍어주는 것 자체가 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그걸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전문가가 투자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간접 투자. 그 사람이 간접 투자하려고 그 전문가한테 돈을 맡긴다면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전문가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집에 가서 자기가 데이 트레이딩으로 자기가 이 트레이딩 시스템을 자기가 마우스 클릭해가면서 자기가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전문가가 종목 추천을 하면 안 돼. 리딩을 해줄 수도 없고 책임져 줄 수가 없죠. 근데 전문가랍시고 종목을 추천한다? 그냥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급등주 문자 뭐 이런 거 다 사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바이오에 투자한다. 뭐 이런 기회가 또 있을지 저는 뭐 감히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셀트리온 보시면 돼요. 다른 종목 볼 거 없어요. 셀트리온이나 SK 바이오사이언스에 투자를 못한다? 그럼 바이오 종목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고점 대비 50% 이상 반토막이 나 있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뭐 4배, 5배, 6배, 7배 뛰고 있고 셀트리온은 계속해서 매출이 꾸준하고 영업이 꾸준하게 찍어주고 있기 때문에 뭐가 문제입니까? 이 회사한테 투자를 못하는데 HLB에 투자한다? 그거는 주식 투자가 아니에요. 이 약물이 예를 들어서 항암제니까 이 항암제가 개발돼 가지고 시장에 주목을 받고 이게 팔리게 되면은 엄청난 수익이 나겠지. 그거는 상상이지, 상상. 주식 투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 그렇게 되려면 일단 첫 번째 공장이 있어야 되죠. HLB의 공장이 얼마만큼 있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몰라. 일단 HLB 공장 생산 능력 모름. 생산 캐파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는 거 일단 마이너스죠. 자, HLB의 글로벌 판매망 몰라. 어느 정도 유통력이 있는지 몰라. 글로벌 신뢰 빵이야. FDA에서 빠꾸 맞았어. 다 마이너스인데 모르겠고 일단 항암제를 만들었는데 일단 뭐 항암제가 뭐 효과가 좋다라고 하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좋은 항암제면 얘네들이 공시를 냈겠죠. 공시를. 그쵸? 얘네는 공시를 못 내. 찌라시만 내는 거죠. 공시 없잖아요. 없어. 얘네들이 낼 수 있는 공시가 없어요. 왜? 얘네 회사 자체가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되도 않는 이야기 했다가 FDA에서 빠꾸 맞아가지고 불성시 공시를 하는 법인으로 찍혔거든. 어디서? 금감원에서. 이 회사 자체가 불성시 공시 법인이에요. 이 회사가. 보이시죠? 불성시 공시 법인 지정 예고. 보이시죠? 그래서 얘네들은 공시를 못 내요. 왜? 뻥이니까. 이렇게 찌라시를 내는 게 아니라 이런 뉴스 누가 보장해주지도 않는 FDA 승인 청신호 말이죠, 말. 이거 누가 보장해주나? 이 서울경제에서 보장해주지? 아니요. 보장해주지 않아요. 이데일리에서 아니요.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파이낸셜 뉴스에서 보장해주지 않아요. 그냥 찌라시예요.
이게 진짜면은 공시를 냅니다. 공시 못 내잖아요. 여기도 이러잖아요. 리보세라임 FDA 허가 실패냐? 이미 실패했어요. 이거를 뒤집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가가지고 약 병용투를 팔아먹고 있고, 중국에 무슨 뭐 암 학회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유럽 논문에 발표하려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뭐 중국이나 유럽 쪽에 가갖고 떠들 필요 없어요. 그냥 얘한테 가갖고 물어보면 돼요. FDA에 가가지고 이 약 효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면 된다고요. 못 물어보잖아요. 그게 답이에요. 쳐다볼 필요도 없는 주식. 자, 저렇게 보여드렸듯이 이 종목은 HLB는 공시가 없어. 자기 약물에 대한 공시가 없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셀트리온은 공시가 있죠.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약물에 대해서 전자 공시 보시면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온 세계보건기구, WHO 긴급 사용 목록 등록 서류 제출. 이게 공시예요. 그냥 뉴스에서 떠들어 주는 게 아니라 전자 공시로 그냥 이렇게 뉴스에서만 머니투데이가 이거 보장해 주나요? 아니요, 보장해 주지 않아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약물에 자신이 있고 그게 진짜면은 공시를 냅니다. 회사에서. 마찬가지로 공시,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임상 결과 발표, 유럽 상호 교환성 임상 3상 시험 계획 신청, 최종 판매 허가 획득. 회사가 뭐가 틀린지 단순히 뭐 재무제표가 나쁘다 뭐 그걸 떠나서 공시도 못해, 재무제표도 나빠, 돈도 못 벌어. 그렇다고 뭐 생산 캐파가 얼마인지도 몰라, 유통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이미지가 좋은지 나쁜지도 몰라, 언제 약물이 나올지도 몰라, 얼마에 팔아먹을지도 몰라. 그냥 항암제래. 중국에서 팔고 있대. 여러분, 중국에서 팔고 있는 항암제 드시고 싶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암에 걸렸는데 다른 약물 놔두고 중국에서 잘 팔린다는 게 겨우 200억 팔린 건데, 중국에서 200억 팔린 HLB 항암제를 드시고 싶으세요? 아닐걸요? 절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싫으면 남도 싫은 거예요. 네, 페이로버님, 안녕하시고요. 뚜니모님도 지각하셨다고 오늘도 수고하신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박아라님 반갑습니다. 근무 중인데 퇴근 시간이 다가옴. 개구련님 안녕하시고요. 윌링스 잠깐 볼게요. 윌링스를 안 봤구나. 윌링스 지난번에도 한번 봤던 것 같은데, 봅시다. 윌링스 지웠나? 없으면 지운 거죠. 지웠네요. 윌링스 볼게요. 윌링스 세계 최초 태양광 대용량 인버터. 그러니까 일단 아직까지 확실하게 들쭉날쭉이죠. 2019년 400억, 2020년 600억, 2021년 다시 300억. 그러니까 올해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일단 태양광이 바로 돈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윌링스 같은 회사가 뭐 턴어라운드, 뭐 서프라이즈 찍긴 힘든 시장이에요. 당장 막 진짜 어마무시하게 태양광이 보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사람들이 태양광 해라 막 뭐 시골 같은 데 가도 태양광 막 이렇게 막 깔아놓고 하는데, 아직까지 뭐 도시라든지 뭐 우리가 보는 데서 태양광이 막 흔해 빠지진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려올림 주식 방송 듣다 보면 또 하고 싶어서 에휴 더 이상은 주식 손 안 된다. 근데 그냥 상식으로 이런 거다, 주식은 이런 거다라고 생각만 하시고요. 뭐 아픔이 있는데 굳이 투자하실 필요는 없죠. 보시면 자리대가 일단 오늘은 긍정적으로 움직였고요. 일단 바닥 치고 움직이는 중이네요. 바닥 찍고 움직이는 중인데,
자릿대는 좋아요. 자릿대는 무지 좋죠. 뭐 더 이상 빠질 수가 없는 자릿대인 거죠. 왜 이렇게 빠졌는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빠졌을 텐데 자릿대는 좋지만 과연 모멘텀이 있을지는 제가 잠깐 봐서 몰라요. 이거는 그냥 자리만 차트의 자리만 보면은 무지 싼 자릿대죠. 근데 과연 이 싼 자릿대에서 반등할 수 있느냐는 왜 빠졌는지 그 왜 빠진 거를 분석해야 되고 그 왜 빠진 그 이유들을 이 윌링스라는 회사가 해소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소시켜 줄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은 더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루 이틀 본다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태양광을 하실 거면은 태양광을 하실 거면은 일단은 지금 얼마에 물려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비싸게 파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비싸게 팔고 윌링스를 하시는 게 아니라 OCI나 하나솔루션을 하셔야죠. 지금 OCI나 하나솔루션이 검색이 안 돼 있네. 하나솔루션 오늘 얼마 움직였지? 하나솔루션 잠깐 볼까요? 오늘 빠졌네. 하나솔루션 오늘 빠졌고 OCI는 오늘 올랐고 전반적으로 상승한 자리에서 조정받고 있네. 태양광이 전체적으로. 일단은 윌링스는 자릿대가 낮으니까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종목을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 이유가 해소됐다. 떨어진 이유가 저렇게 조정받고 있는 가격이 싸진 이유가 해소됐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더 기다리셨다가 비쌀 때 파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제가 뭐 잠깐 봐가지고 저 윌링스가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는 뭐라고 상세하게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 어떻게 움직였는지 볼게요. HLB는 무조건 빨리 파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기서도 또 돈질하면은 돈질하면 움직일 수 있는데 그 돈질이 기본적으로 공허하다는 거죠. 꾸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돈질이 아니라 결국은 장난질 치려는 돈질이기 때문에 거기에 현혹돼봤자 삼성전자가 5%. 아까 제 창에서 삼성전자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뭐 신저가까지 찍은 상태에서 그냥 바로 다시 58,000원까지 회복됐죠. 뭐 내일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밤사이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이 CPI 같은 경우에 미국 8월달 CPI가 뭐 8% 또는 8% 이하로 나와준다면은 8% 또는 8% 이하로만 나와준다면은 거의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다시 6만원 거의 6만원 근처까지 찍겠죠. 바로 내일 시장에서 바로 또 6만원 근처까지 찍을 거고 그러면 뭐 코스피도 거의 한 2500포인트 가깝게 붙지 않을까요? 지금 오늘 코스피가 2450이니까 2449니까 2450 잡고 오늘 65포인트가 올랐으니까 오늘 밤에 CPI 지수가 긍정적으로 발표되고 미국 시장이라든지 환율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은 뭐 외국인 매수세도 마찬가지. 오늘 외국인 3천억, 기관 7천억. 근데 개인이 다 팔았죠. 이렇게 팔 필요가 없는데 개인이 이런 주식이 이렇게 꺾인 것도 전혀 없이 그냥 계속 상승만 했는데 이거를 이 자리에서 왜 여기서 만약에 꺾였다면 파는 게 맞는데 개인이 안 꺾였는데 왜 파나요? 꺾였을 때 파는 거죠. 고가놀이 하고 있는데 이만큼 갭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아직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최소한 갭 든 자리의 절반은 떨어져야지. 갭 든 자리의 절반은 떨어졌다면 이 선이 깨졌다면 파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런저런 거 다 따지면은 확실히 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돈을 벌고 개인들이 돈을 잃는지 이거 하나만 봐도 딱 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계신지 궁금하신 종목 있다면은 한 번씩 올려주시고요. 가급적이면은 어떤 섹터든 상관이 없는데 물론 지금 유망한 섹터가 있죠. 정말 진짜 핫한 섹터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친환경이라든지 뭐 신재생에너지 뭐 선박 조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워낙에 불을 뿜었고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요런 쪽으로는 그리고 제약바이오 보려면 셀트리온이나 SK바이오사이언스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자리가 너무 싼 자리죠. 진짜 뭐 아무리 말씀드려도 저게 왜 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못 사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현대로템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현대로템 비싸다고 했잖아요. 시장이 이렇게 달려. 근데 방산 막 미칠 것처럼 막 진짜 막 어마무시하게 폴란드에도 방산 수출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계속해서 방산 수출이 될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이 방산 업체 자체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야지 돈을 깔고 앉아야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나 연비가 안 좋아요. 이게 어떻게 기본적으로 무겁게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이 방산 현대로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방산 업종 자체가 작전주가 아니라 테마주로 움직이는 방산 종목은 따로 있어요. 현대로템이 아니고 보시면은 3개월 내 최고가잖아요.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최고가를 찍었다는 얘기는 여기서 어지간하게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는 이상 더 못 달린다는 뜻이에요. 이 세로미 주식 스토리 계속해서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이야기 들었는지 아실 거예요. 결국 못 가잖아요. 최고가 32,000원 자리에서 지금 28,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4,000원 떨어졌어요. 32,000원에 4,000원 10%가 훨씬 넘죠. 못 간다고요. 비싸면 못 갑니다. 더더구나 이렇게 방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무거운 종목이 최고가를 찍었다? 쉽지 않아요. 어지간하게 좋은 뉴스가 계속 이어지지 않는 이상 못 가요. 근데 최근에 와서 뭐 방산 관련된 뭐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물론 분위기는 좋죠.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뉴스가 안 나오잖아요. 이거를 돌파하려면 그거보다 더 좋은 32,000원을 돌파하려면 그거보다 더 좋은 뉴스가 있었는데 없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자리대가 비싸다고 일단. 주식은 비싼 자리에서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싼 자리에서 쳐다봤어야죠. 싼 자리에서. 이 지금 싼 자리가 어떤 종목이에요? 제가 오늘도 누누이 강조했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 종목을 제가 책임져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그 종목들 책임져 드립니까?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보고 분석해서 타이밍을 잡아보실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괜히 이런 종목들 쳐다보지 마시고요. 일단 주식은 싸야 돼요. 싸게 살 수 있어야 돼요. 주식이 실력이 출중하면은 비싸게 사서도 더 비싸게 팔 수 있죠. 하지만 그걸 먼저 배우는 게 아니라 거듭만 먼저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방법 먼저 배우는 게 맞는 거죠. 괜히 제가 현대로템이 비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습니다. 뭐 그 외에는 이수화학은 미쳤네요. 12% 달렸네. 2차 전지죠. 그렇습니다. 뭐 포스코 케미칼도 소재, 원자재, 소재, 뭐 2차 전지 소재도 마찬가지고요. 포스코 케미칼 6% 달렸고, 지금 뭐 NC 소프트나 이런 게임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컴투스는 NC 소프트 같은 그런 갈증나는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해서 현지를 유저들한테 유도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NC 소프트 같은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게임주 할 거면 컴투스 같은 게임 하라고 했잖아요. NC 소프트는 어땠는지 볼까요? NC 소프트도 나쁘진 않았네요. 3% 움직였으니까. 근데 NC 소프트보다 훨씬 더 많이 움직이죠.
어떤 타이밍에 어떤 종목을 거래하셔야 될지 여러 가지 뉴스도 잘 보시고 좀 폭넓게 공부하시고 싶다 하시면은 3프로TV 보세요. 3프로TV 보시고 염승한 이사 연불리 유튜브 보시고요. 다른 전문가들 관련돼서 뭐 종목 찍어주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주린이 아카데미 뭐 어쩌고저쩌고 하시는 분들 거는 일절 보실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다른 분들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전문가인데 뭐 종목을 찍어준다 그럼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세요. 주식은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거를 내가 듣고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거를 듣고 바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내 걸로 완벽하게 만들어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내 실력을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거는 정답이 없죠. 왜냐면은 꺾이기 전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꺾이는 기준이 뭐냐 하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 4%씩 움직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안 움직인다고요. 떨어질 때도 4%씩 안 떨어져요. 근데 저렇게 막 3%, 4%씩 밀린다. 삼성전자가 2% 이상 밀린다.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나 뭐 셀트리온이나 무거운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막 2%, 3% 이상 밀린다. 그럴 때 파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다가 바닥에서 샀는데 싸게 샀는데 뭐 1%도 올랐다가 뭐 0.5%도 올랐다가 뭐 안 올랐다가 뭐 0.5% 떨어졌다가 다시 뭐 또이 치다가 다시 0.5% 오르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향 또는 횡보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2% 이상 훅 꺼진다. 그렇게 훅 꺼질 때 파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싸게 샀으니까 계속 비싸질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이 종목이 그렇게 빠질 종목이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2% 이상 빠진다? 그날 파는 거예요. 돈 벌고 있으니까. 그렇게만 주식 투자를 하셔도 어렵고 힘든 건데 주식 투자를 거꾸로 하시는 거죠. 비싸게 사가지고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안 팔아. 비싸게 사가지고 조금씩 떨어지는데 안 팔아. 그러다 어느 날 훅 떨어지면 한 10% 이상 손해인데 10%대도 그냥 버텨. 존버를 타죠. 그럼 어느 순간 20%, 30% 마이너스 찍고 있는데 에이 뭐 그까이 거 없는 돈을 셈치고 버텨보자.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빨간불을 찍을 수 있을 때 들어가셔서 빨간불인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뀔 때 의미있게 파란불이 될 때 추세가 바뀌는구나 생각하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 종목을 다시 안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일단 비싸게 팔았다면은 추세가 떨어졌기 때문에 좀 더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 좀 더 떨어지다가 다시 반등이 시작될 때 더 싸게 다시 살 수 있는 거죠. 항상 더 싸게, 더 비싸게, 더 싸게 사고 더 비싸게 팔고. 이거 제가 설명드린 거 이해되셨나요? 어느 정도에 팔아야 된다.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삼성전자가 6만원에 그렇게 될지 6만 5천원에 그렇게 될지 7만원에 그렇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주가 추이를 보고 있다가 횡보치거나 조금씩 올라간다는 거는 그냥 놔두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떨어지는 것도 상관이 없어. 근데 그게 아니라 2% 이상 밀린다. 어느 날 갑자기. 그죠? 맞습니다. 일단 내가 벌어놓은 수익은 지켜야죠. 그리고 2% 이상 밀렸다는 얘기는 추세가 꺾였다는 거예요. 추세가 꺾였다는 것은 뭔가 이슈가 큰 게 터졌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게 팔아. 2% 떨어질 때는 그 시장에서 빨리 비싸게 판 다음에 더 쭉 떨어져가지고 추세가 떨어지는 추세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비싸게 팔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기다렸다가 그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에서 반등 나올 때 떨어지고 있는 칼날을 잡는 게 아니라 다 떨어지고 나서 다시 이제 꿈틀꿈틀 고개를 들려고 시도할 때 그때 다시 들어가는 거죠. 항상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렇게 투자하시면 돼요.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뭐 SK 하이닉스나 뭐 SK 뭐 바이오사이언스나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현대차나 셀트리온이나 두산 피어샤이나 모든 종목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뭐 삼성전자 이거 과거 볼까요? 10년 10년 전에 2만원이었어요. 10년 전에 2만원이셨어.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2만원에 사서
이 비쌀 때 지금이라도 58,000원에도 두 배 이상 가격이니까 지금 팔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못 버틴다고요. 10년 동안 못 버텨. 말은 쉽죠. 10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절대. 말은 쉽게 하죠. 삼성전자 10년, 20년 들고 있으면 무조건 돈 번다. 말은 쉽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일단 자산가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일단 뭐 주위에 내가 뭐 전세 자금이 필요하다, 뭐 결혼 자금이 필요하다, 뭐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목돈이 들어간 상태에서 비중을 실은 상태에서 돈을 빼야 되는 상황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우리들한테는. 우리들이 기껏해야 많이 투자해봤자 5천만 원, 1억, 2억, 3억, 3억, 5억인데 이 정도 투자하는 수준에서는 그 돈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 없어요. 거의 내가 가용할 수 있는 현금 다 때려다 박는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10년을 못 버틴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 말씀드렸죠. 종목도 다 말씀드렸고요. 뭐 시장 분위기, 뉴스나 시장 지표까지 잠깐만 더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환율이 뭐 한 조금 많이 떨어지진 않았고요. 좀 떨어져서 1375원 수준까지 내려왔고, 그 대신 유가가 조금 올랐네요. 87달러 선까지 요렇게 움직이고 있고, 시장 지표는 뭐 원자재 가격이 뭐 급등하는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뭐 오리온이 올랐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리고 뉴스 잠깐 볼까요? 볼만한 뉴스가 있는지. 뭐 코스닥은 당연히 환율 덕도 있고 외인 순매수도 있고 여러 가지 미국 시장이 움직인, 뭐 나스닥이 움직인 덕분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다 랠리를 펼쳤고요. 인플레 정점, 뭐 인플레가 피크아웃이다. 시황 전망 볼까요? 뭐 코스피도 코스닥도 2%가 훨씬 넘는. 한미약품이 뭐가 있었네요 오늘. 6번째 FDA 승인. 말 자체가 어렵죠. 호중구가 뭔지를 모르는데,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인 룰론티스 품목허가, FDA 품목허가. 인플레 정점에 코스피도 활짝. 이게 관건이죠. 근데 아마 시장이 지금 예측하고 있는 수준으로 나올 거예요. 8% 또는 그거보다 좀 낮게 나오겠죠. 그렇게만 된다면 내일도 충분하게 시장 분위기는 긍정적일 겁니다. 일단 오늘 밤에 미국 시장과 저 미국 CPI, 8월달 CPI가 얼마로 나올지 에고 머리 아파요? 머리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종목을 찾자. 그 종목이 쌀 때 조금씩 모아서 비싸졌을 때 그 비싼 자리에서 조금 크게 떨어지면 판다. 요 정도 기준만 갖고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자리대에 있는 종목을 골라가지고 연습 삼아서 한 주만 사보는 거죠. 한 주만. 한 주 사봤자 20만원, 뭐 10만원, 5만원 이렇잖아요. 한 주는 뭐 현타가 오지도 않고요.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재밌죠. 위험 부담도 전혀 없고. 그래갖고 성공했어. 근데 뭐 돈이 얼마는 안 되겠죠. 하지만 그게 이제 한 주가 이제 5주가 되고, 5주가 10주가 되고, 10주가 50주가 되고, 그렇게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재미가 붙고 실력이 늘고 타이밍을 맞출 수 있고 조금씩 비중을 싣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국 주식 하면 되고요. 저는 미국 주식에 대해서 1도 모르기 때문에 미국 주식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뭐 조금씩 공부를 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요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결론적으로는 최대한 팁인 거죠.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제가 거래했던 부분 보여드렸잖아요.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했는데 잃지 않았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0.06%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장에서 무조건 또이또이 칠 수 있어야 돼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야 돼.
내 돈을 잃지 않고. 그 정도 실력이 됐을 때 기회가 찾아오고 그 찾아온 기회를 잘 포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지. 그 정도 실력이 안 된 상태에서 뭐 누가 좋다더라 막 급등이 나오니까 같이 따라 들어갔다가는 패가 망신하는 게 주식 투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설명, 제가 드릴 수 있는 주식 투자에 대한 조언은 이 정도고요. 네이버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네이버나 카카오 싸 보이죠? 지하실 뚫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보시면은 이 40만원짜리 회사가 20만원이 됐으니까 우와 싸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에요. 무조건 저게 싸다라고만 보는 게 아니라 업황을 봐야죠. 지금 새로운 인터넷 인구가 있나요? 시장에 유입되는 새로운 이 인터넷 플랫폼을 새롭게 이 시장의 소비자가 이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 새로운 소비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포화 시장이야. 이미 반은 네이버 거고 반은 다음 거야. 반은 카카오 거. 그리고 네이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네이버가 지금 자꾸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규제가 심해. 카카오도 마찬가지, 네이버도 마찬가지.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뭐 금산 분리가 어쩌고 뭐 기업 대기업이 뭐 대기업은 뭐 여러 가지 뭐가 어쩌고 뭐 하나만 하려고 해도 규제가 심해. 블루오션이 아니라 이 인터넷이 블루오션이 아니라 레드오션이에요. 레드오션. 재무제표도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것 같잖아요. 증가하는 것 같잖아. 자, 매출이 이렇게 증가하는데 이때하고 매출이 이렇게 증가하는데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은 또이또이죠. 이거는 당기순이익은 이건 약간 왜곡된 거예요. 이때가 뭐 지분 때문에 왜곡된 거고 그냥 또이또이야. 더 이상 매출이 증가해도 지금 이때하고 비교하면은 매출이 2배인데 영업이익이 또이또이해. 뭐 10% 남짓? 15% 남짓 늘잖아요. 이 3년 사이에 매출은 2배인데 영업이익이 제자리. 이거는 포화 상태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나 셀트리온이나 현대차가 뭔가요? 매출도 엄청나게 늘고 이익도 엄청나게 더 늘고 앞으로 내연기관이 전기차로 바뀌고 앞으로 오리지널 약이 뭐 바이오시밀러로 바뀌고 뭐 여러 가지 계속해서 뭐 코로나19 치료제라든지 다양한 약물이라든지 사람이 돈을 벌면 벌수록 웰빙이죠. 건강하게 살고 싶은, 더 오래 살고 싶은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이 헬스케어 이런 쪽이 미래 먹거리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미래 먹거리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뭐한테 따라잡힐 거냐면은 AI한테 따라잡힐 거예요. 근데 뭐 죄송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네이버가 AI에 대한 어떤 역량이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카카오가 AI 관련된 어떤 기술이 있다. 들어본 적 없죠? 알파고는 어딘가요? 알파고는 뭐 구글이나 이런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알파고 같은 우리나라 AI에 대해서 뭐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없죠?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뭐 메타버스나 뭐 AI나 뭐 이런 쪽 있잖아요. 이런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이버는 사실상 블루오션이 아니라 레드오션이에요. 힘들어.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가 지금 싸다고 전망이 좋은 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싸졌는지를 먼저 생각해야죠. 왜 이렇게 싸졌는지. 장사가 잘 됨에도 불구하고 싸졌는지. 아니요, 장사가 안 돼요. 네이버 본 것처럼 현대차라든지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셀트리온은 장사가 잘 되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는데 싸진 거고요. 그러니까 왜곡인 거지. 지금 이 회사의 가치 자체가 잠깐 시장이 안 좋으니까 왜곡된 거고,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장과 같이 망가져 있는 기업인 거예요. 섹터 자체도 이 업황 자체도
앞으로 이 네이버가 얘네가 AI를 먹지 않는 이상 더 이상 먹을 게 없어. 다 먹었기 때문에 이미 플랫폼, 인터넷 플랫폼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어발로 다 확장했잖아요. 카카오도 마찬가지, 네이버도 마찬가지. 더 이상 문어발로 뻗칠래야 뻗칠 것도 없고 규제도 너무 많고 새로운 인터넷 인구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인터넷을 다 하고 있어요. AI 나오는 순간 네이버는 나락갈 거예요. 포털이 뭔 의미가 있어. AI가 나와버리면은 포털 검색하지 않아도 옆에서 AI 로봇이 얘기해 줄 텐데 포털 검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AI 로봇이 나온다면은 그런 식으로 알파고나 이런 식으로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데 구글이 알파고나 이런 걸 만드는 것처럼 네이버나 카카오가 AI 관련돼서 뭐 개발한 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게 있나요? 없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비쌌던 40만원짜리 주가가 왜 지금 20만원 바닥으로 처박혀 있는지, 미래 비전이 있는지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죠. 시장이 살아나면은, 지금 시장이 워낙에 전반적으로 경기 자체가 글로벌 경기가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좀 뭔가 혁신적인 변화, 이노베이션을 만들어내기 전에는 인터넷 플랫폼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이버에 대한 제 생각.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여러 가지 다른 전문가들, 뭐 3프로TV도 보시고요. 염승환 이사가 얘기해주는 여러 가지 뭐 리포트라든지 좀 큰 틀의 조금 거시적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세요. 여러분들 것으로. 오늘자로 마이너스 33%다. 다를님, 삼성전자, 한송, 드래곤. 얘는 드래곤은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스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은 가능성 있어요. 사실상 뭐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 컨텐츠 업계에서 이제 네이버가 돼가기 위해서 지금 계속 비상하는 중이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 잠깐 볼까요? 스튜디오 드래곤을 보라고, 산타클로스를 보지 말고. 말씀하신 드래곤은 스튜디오 드래곤 맞죠? 네. 그걸 보시면서 잘 생각하시면서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 내 걸로 만든 만큼 주식이 더 보일 거예요. 그 보이는 만큼만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자꾸 스튜디오 드래곤을 치고 있는데 왜 산타클로스가 나오냐. 뭐 크게 나쁘지 않은데요. 일단 바닥 쳤고, 바닥 친 자리에서 다시 지금 살아나려고 고점 한번 찍고 시장이 떨어지니까 잠깐 조정 받았다가 바닥 다시 만들고 조금씩 우상향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뭐 4천억, 5천억, 뭐 올해 같은 경우 6천억까지, 뭐 200억, 300억,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서 뭐 700억까지. 그나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것처럼 한류가 지금 끝이 아니거든요. 한류는 계속해서 뻗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뭐 아이돌, 뭐 방탄소년단이나 뭐 블랙핑크나 이런 쪽도 마찬가지, 이런 뭐 드라마, 영화, 컨텐츠 이쪽도 마찬가지. 같이 시너지죠. 그런 어떤 아이돌 그룹들, 그런 어떤 뮤직, 음악, 그런 컨텐츠 산업도 양쪽이 같이 시너지를 내면서 점점 더 글로벌화, 더 세계화, 뭐 동남아시아, 유럽, 미국 계속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워낙에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은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비용 자체가 싸. 아시는 것처럼 오징어 게임의 그 들인 비용 하고, 뭐 헐리우드라든지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이 넷플릭스에서 만드는, 다른 나라에서 만든 드라마에다 투자하는 비용 비교해 보면은
뭐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막 이런데 효과는 반대로 4배, 3배, 3배, 4배, 5배 이렇게 효과가 나니까 비용은 거꾸로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인데 수익은 3배, 4배, 5배씩 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OTT를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계속해서 영화, 드라마, 컨텐츠, 한류 이쪽은 경기가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뭐 유럽 경기도 마찬가지고 뭐 글로벌 경기도 마찬가지고 그럼 더 붐이 일어나겠죠. 우리나라 어떤 이런 한류 쪽으로 드래곤은 괜찮아요. 그 삼성전자도 결국은 지금이 바닥이기 때문에 버티셔야 되는 자리죠. 삼성전자. 그 드래곤도 스튜디오 드래곤도 조금씩 살아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번에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이거 거래 정지된 업체 아닌가요? 디스플레이? 아니면은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거면은 이거 거래 정지는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는 중국에 따라잡힌 부분이 있어가지고 OLED가 그나마 OLED가 마지막 부분인데 좀 OLED는 조금 두고 봐야 돼요. OLED가 나쁘지는 않은데 좀 두고 봐야죠. 그렇게까지 한번 말씀드리고요. 잠깐만 뭐 제가 말씀 안 드린 질문하셨는데 말씀 안 드린 거 있는 거 채팅창 보고 나서 정리하겠습니다. 없죠. 다 말씀드렸죠. 궁금하신 내용 물어본 건 다 말씀드렸고요. 목이 눈물만큼 있다. HLB 많은 것도 아니고 목이 눈물만큼 있으세요? 그래도 파세요. HLB는 의미가 없는 종목이에요. 네. 그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디스플레이 그거잖아. OLED.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뭐 거래 정지인데 뭐 움직일래야 움직여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일단 빨리 거래 정지가 회복되고 회사가 정상화돼 갖고 비상하기를 바라는 방법밖에 없고 삼성전자는 지금이 바닥이니까 당연히 버텨야 되고 조금씩 살아날 거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저도 스튜디오 드래곤 업황이 나쁘지 않아요. 업황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뭐 우리나라 컨텐츠 주식 중에선 대장이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제 판단은 이래요. 그리고 좀 더 공부하시고요. 3프로 TV하고 연분리, 염승한 이사 이것만 보세요. 다른 거 뭐 유혹하는 거 있잖아. 뭐 급등주, 뭐 오늘 뭐 어쩌저쩌 그런 거 보지도 마세요. 예를 들어서 다른 전문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한송에 대해서 뭐 스튜디오 들어가면서 이야기한다. 내 관심 종목에 대해서 다른 전문가가 이야기한다. 보지도 마세요. 혼란. 정보가 막 짬뽕이 돼버리면 혼란이 돼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혼란이 되기 때문에 딱 핵심적인 거 봐야 될 것만 딱 보세요. 3프로 TV하고 염승한 이사 것만 봐도 그것도 다 소화하기 힘들어요. 솔직히 3프로 TV에 진짜 어마무시한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진짜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잖아요. 그것만 내 걸로 만들어도 절대 주식시장에서 어리석은 투자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로님, 네, 데이트레이더에 발을 넣으신 멤버십 가입 환영하고요. 나이숑 감사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오늘 이야기는 요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 뭐 궁금하신 내용 있다면은 질문 주시고 잠시 물 한 잔 먹고 잠시 질문하실 시간 잠깐 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1대1이잖아요. 1대1인 거고 3프로 TV 전문가들은 1대1로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뭐 5만 명, 6만 명이 듣고 있는 데서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딱 쪽집게가 될 수가 없는 거지. 사람들이 성향이 다 다른데 그 다 다른 성향을 6만 명이 보고 있는 걸 다 어떻게 다 그 입맛에 맞게 얘기해 줘요. 근데 그 사람들이 훨씬 능력 있는 사람들이고 일단 그런 좀 기본적으로 좀 넓게 봐주는 그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막상 주식 투자로 들어가면은 미시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렇게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지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지 이런 종목으로 들어가서도 이 섹터가 어떨지, 내 종목이 어떨지 그런 부분이 읽혀지는 거지. 그런 부분을 못 읽는 상태에서 어떤 큰 흐름을 못 읽는 상태에서 미세적으로 볼 수 있냐? 아니, 못 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뭐 40분 정도 같이 시간을 함께 해주시면서 이 주식 투자의 세계에서 같이 말씀 나눴고요. 물론 귀팅하신 분들이 많은 건 알고 있지만 어쨌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세로미의 주식 스토리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돼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세롬이었고요. 자, 한 30분 정도 뭐 식사도 하고 좀 준비도 해가지고 한 5시쯤 5시 반쯤 되겠네요.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또 팩트체크 진행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세롬